1268번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두 농작물 A, B를 재배하는 면적은 매년 오른쪽 표와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농작물 A를 재배한 면적의 0.2에는 내년에 농작물 B를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고요. 올해와 내년이 있는데 만약에 농작물 A를 재배를 올해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년에도 A를 재배할 바로 농작물은 그 면적의 0.8만큼 바로 농작물 A를 재배할 것이고 아니면 0.2는 무엇을 다른 농작물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올해 면적에 바로 A를 바로 재배했다면 내년에도 그 면적의 0.8은 A, 0.2는 B를 우리가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농작물을 B를 재배했다면 내년에는 그 B의 땅 면적의 0.3은 A를 어떻게 하겠고 재배하겠고 0.7은 똑같이 B를 재배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2024년도에 두 농작물 AB의 재배 면적이 주어졌네요. 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24년도에 A 농작물의 재배한 면적은 35제곱킬로미터가 되고 B 농작물을 재배한 바로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26년도에 두 농작물 AB의 재배 면적을 각각 AB라고 하면 두 행렬 X와 Y에 대하여 이 26년도의 AB 재배 면적을 우리가 일행 2열로 나타낼 때 이 XY 행렬로 한번 나타내 봐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저 26년도에 A 재배 면적을 A라고 하고 B 재배 면적을 B라고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6년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알아줘야 됩니까? 바로 25년부터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5년부터.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재배할 면적을 예를 들어서 자, 이 A는 A 다시라고 하고 B를 B 다시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바로 A 다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A를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했다면 또다시 A를 재배할 그 넓이는 그전 넓이에 얼마가 된다? 0.8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35에다가 그죠? 우리가 1년 전에 35제곱킬로미터만큼 우리가 A 농작물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0.8배만큼만 25년도에는 A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4년도에 B 농작물을 사용했을 때는 자, 25년도에 A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B 농작물의 0.3배만큼만 하겠으니까 결론적으로 40 곱하기 얼마? 바로 0.3만큼을 더해 주면 되겠죠. 즉 A 이 농작물을 재배했는 땅에서도 다음 연도에 A를 재배할 수가 있고 B 농작물 재배한 넓이 면적에서도 A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A 농작물을 사용했다면 그 면적의 0.2배만큼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0.2배만큼을 B 농작물을 사용하니까 35 곱하기 0.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작년에 40제곱킬로미터의 B 농작물을 우리가 재배했다면 올해는 마찬가지로 0. 몇 배를 7배를 0.7배를
바로 비농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25년도에는 바로 B 다시 저 비농작물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6년도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A-B-는 어떻게 행렬로 구성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요. 자, A-와 B-도 어떻게? 자, 몇 행 몇 열로? 일행 2열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일행 2열로. 이 행렬 자체가 26년도에도 일행 2열로 나타냈으니까 자, 그러면 A-B-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자, 자, 바로 A-B-는 여러분들 바로 일행 2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일행 2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1 곱하기 앞에는 1 곱하기 몇 행렬이 돼야 되고 자, 뒤에 행렬은 얼마 곱하기 2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요 부분이 같은 행렬로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행 2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앞에 부분은 일행 면열이 되어야 되고 뒤에 부분은 요 열에 따라서 똑같은 행이 나오면서 바로 여기는 이열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열.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바로 이행 이열이 되고 여기가 일행 이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일행과 일열을 곱하면 되고 B-는 바로 일행과 이열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렬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35와 40이 어떻겠습니까? 35와 4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35와 40이 바로 행렬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35, 40이 들어간 다음에 일행 1년이니까 일행 1년을 곱할 때 35는 0.8과 곱해야 되고 40은 누구와 곱해야 됩니까? 0.3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35, 그 다음에는 B-를 구할 때는 일행 2열이니까 35는 0.2와 곱하고 40은 0.7과 곱하면 되나요? 따라서 일행 1열을 곱한 게 A-가 되고 일행 2열을 곱한 게 바로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B-로 만든 이 행렬은 바로 35와 40인 X 행렬과 0.8, 0.2, 0.3, 0.7을 곱한 바로 Y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26년도도 마찬가지죠. 이제 A와 B의 값을 구해보면요. A는요, 어떻게? 바로 25년도에 A-가 되겠죠. 25년도에 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0.8을 곱하고 동일하죠. 자, 25년도에 B-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0.3을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25년도에 B-에다가 0.2를 곱하면 되고, 자, B-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A-가 되어야 되죠. A-. 왜냐하면, 원래 A를 재배했을 때, 맞죠? 내년에 B를 재배해야 되니까, 그죠? 원래 A에 해당하는 바로 얼마? A-에다가 0.2를 곱하면 되고, B-에다가 바로 얼마로 곱하면 되겠다? 0.7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행렬로 표현할 때 A와 B 일행 2열로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 A, B의 행렬 일행 2열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동일하게 여기는 바로 A B-와 자 뒤에는 0.8, 0.2, 0.3, 0.7을 이용해 주면 A 다시 곱하기 0.8 플러스 B 다시 곱하기 0.3이 바로 A가 될 것이고 B는 자 1행 2열이니까 A 다시 곱하기 0.2 B 다시 곱하기 0.7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 다시 B 다시가 뭐였습니까? 바로 XY 행렬을 곱하면 되잖아요.
이 행렬이 바로 XY의 곱한 행렬인데 이 뒤에 바로 Y 행렬을 다시 한번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Y 제곱의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1269번입니다. 자, 두 회사 AB에서 판매하는 1톤 트럭과 4톤 트럭의 가격은 표 1과 같습니다. AB 회사에서 1톤, 4톤 트럭을 판매하는 바로 가격이 바로 A 100만 원, 이거는 바로 2,400만 원, 1,300만 원, 바로 3천만 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K 운송회사에 두 영업소가 있는데요. 자, X 영업소, Y 영업소에서 필요한 1톤 트럭과 4톤 트럭의 대수가 바로 표 B를 나타냅니다. 그럴 때 각 영업소에서 필요한 트럭을 두 회사 A, B 중 한 회사에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 게 표 3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P 행렬은 이 표 1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두었고요. Q 행렬은 표 2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행렬의 1, 2 성분인 D의 값이 무엇이다? 이 D는 B 회사의 X 영업소에서 필요한 바로 이 트럭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행렬로 만들어 줄 때 바로 그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값은 얼마인지를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를 각각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먼저 176만 원이라는 것은 176만 원이라는 것은 X영업소가 A 회사에서 필요한 1톤 트럭과 4톤 트럭을 구입하는 비용이 176만 원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176만 원은 X영업소에서 1톤 트럭은 6대, 4톤 트럭은 B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느 회사에서 A 회사에서 A 회사에서 바로 이 트럭을 사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176만 원은요, 보세요. 이 1톤은 6대를 살 것인데, 6대를 살 것인데, A 회사에서 사니까 A 회사에서 1톤 트럭은 얼마가 됩니까? A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6A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4톤 트럭은 어떻게? 자, B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X 영업소에서 B대를 사는데 그 A사에서의 4톤 트럭의 가격은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3과 B를 더해주면 바로 그 가격이 176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될까요? 자, D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X 영업소에서 자 B 회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X 영업소에서 이제는 B 영업소니까 B 영업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X 영업소에서 트럭 6대와 4톤 트럭 B대를 사겠는데 B 회사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1톤 트럭 6대의 가격은 2,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6 곱하기 24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4톤 트럭 B대는 B 회사의 한 대 가격이 자, 3천만 원이 되니까 자, 100만 원을 생략합시다. 따라서 B 곱하기 30 바로 30B가 되는 거죠. 30B.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왕 적어줄 것 같으면요. 앞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앞에 여기를 뭐를 적었죠? 대수를 적었고, A는 바로 뭡니까? 가격을 적었잖아요. 여기도 13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수를 먼저 적어주는 게 좋겠죠. 대수. 자, 그래서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자, 대수와 가격을 표현해 가면서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숫자를 먼저 적잖아요. 문자하고 곱할 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P가 바로 무엇입니까? P가 바로 이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고, Q는 바로 무엇으로? 개수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6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6A에다가 B 곱하기 13으로 표현한 게 낫겠죠? 그러면 곱하기로 표현하면서 나타나는 거다. 자, 6A가 되고요. 6대를 A1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대를 1,3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 곱하기 13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D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D는 X 영업소에서 B 회사에 트럭을 사겠으니까 6대에 24원 할까요? 그죠? 6대에 바로 2,400만 원인데 그냥 24라고 할게요. 자, 플러스 B대는 얼마? 30이 되겠습니다. B대는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214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은 214는 말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Y 영업소에서 필요한데 A 회사에서 사겠다는 뜻이죠. Y 영업소에서 바로 A 회사를 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1톤 트럭은 C대가 필요한데 바로 A1이 되니까 그죠? CA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4톤 트럭은 10대인데 바로 13을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13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468 8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번에는 Y 영업소에서 B 회사를 사겠다는 말이에요. B 회사에 트럭을 사겠다는 것이니까 자, 바로 B 회사를 체크하면 되니까 C와 1톤 트럭은 바로 C대인데 바로 2,400만 원이죠. 따라서 C 곱하기 얼마가 되고 24가 되는 거고요. 바로 10 곱하기 30이 되면 되는 거죠. 플러스 10 곱하기 30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행이열로 나타내니까 결론적으로 보세요. 자, 176 D가 되고 214에 468을 바로 P와 Q에 어떤 행렬을 곱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6 B, C, 10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6B, C, 10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Q 행렬 아닙니까? 6A 곱하기 B 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6하고 A하고 곱하고 B하고 얼마하고 13하고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6A 더하기 13B가 되죠. 또 D는 6 곱하기 24가 돼야 되니까, 1행 2열이 돼야 되니까, 6 곱하기 24에, 맞죠? B 곱하기 3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바로 C와 바로 뭐가 되면 되겠다?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행렬의 1, 2 성분인 D, 1행 2열의 성분이 D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1행 2열의 성분은 바로 이 Q 행렬과 P 행렬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는 QP 행렬의 1행 2열 성분의 값이 되고 그 결과값은 D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D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면 되겠습니까? 바로 B의 값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B의 값만 알면 우리가 D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B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알아야 된다? 바로 A의 값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이 네 번째 식에서 보세요. 468은 24C에다가 10 곱하기 30이 30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4C는 300이 이항하면 168이 되겠죠. 따라서 C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자, C는 바로 대수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죠. 2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68이 될까요? 바로 7을 곱해버리면 7, 4, 28에 7, 24니까 168이 맞겠네요. 자, 따라서 C 값은 얼마로? 7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C 값이 7이면 여기가 7이 돼서 7A가 되는 거죠. 그러면 214는 7A 플러스 130이 되니까 7A는 130이 이항하면 214에서 130을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4에서 0을 빼면 4고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고 미안합니다. 184가 아니라 84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는 바로 7은 7, 7, 24가 되어서 A가 12가 되겠습니다. A가 12. 자, C는 7, A가 12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 12를 곱한 다음에 B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176. 조금 여기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12가 72네요. 그게 바로 13B가 됩니다. 그럼 13B는 176에서 72를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B는 B 또한 대수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8을 곱하면 되나요? 8, 3, 24에 8이는 8에다가 2를 더하면 10이 되니까 B 값이 이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아니까 6 곱하기 24는 6, 4, 24에 6, 22, 144가 되고 8 곱하기 31, 자, 24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D의 값은 3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D의 값은 384가 되니 나는 QP가 되고 나는 384가 되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처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P 행렬과 Q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70번입니다. 세 행렬 ABC에 대해서 행렬 ABC-CBC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 행렬을 찾아달라는 거죠. 물론 각각 다 곱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이 행렬을 잘 살펴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BC 행렬이 자 가운데와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A-C의 BC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통인수를 뽑아낸다고 해서 자, BC에다가 A-C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행렬의 공통인수는 같이 뽑아내도 되겠지만 그 위치 뒤에 있으면 뒤쪽에 BC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A-C의 행렬과 B 행렬과 C의 행렬의 곱을 먼저 적어서 우리가 찾아내어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A와 C는 여기 있으니까 A에서 C를 빼버리겠습니다. 2에서 2를 빼버리면 0이 되고요.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요.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행렬에서 C 행렬을 뺀 것은 0-1, 2-4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B 행렬과 C 행렬을 곱한 행렬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B, C가 여기 있으니까 1행 1년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3이 되고요. 1행 2년은 2, 3은 6 곱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바로 6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1이 되겠죠. 2행 1년은 0 곱하기 1이라서 1이 되고요. 2행 2년은 0 곱하기 얼마가 된다? 5가 되니까 3일 1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차근차근 처리해보면 자, 0, 1행 1년은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1행 2년은 0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2행 1년은 6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고요. 2행 2년은요, 2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돼서 자, 다음과 같은 행렬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곱을 직접 구해서 빼는 것보다는 자, 공통으로 묶어내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이고 그때 주의할 것은 자,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이렇게 BC를 곱해줘야 되지 앞에 곱해줬다는 말은 교환 법칙을 이용했다는 거죠. 즉 얘와 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71번입니다. 세 행렬 ABC가 주어졌는데요. 자, 다음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처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성분의 합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성분만 각각 더해서 합차 실수배를 하면 안 되겠죠. 곱이 있으니까,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행렬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순서만 지켜주면 되니까 AB 더하기 AC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 B를 D에서 곱했으니까 이렇게 뭐 곱하면 CB가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B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AB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B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C가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C를 곱하면 C를 곱해줘 버리면 바로 순서대로 CA 플러스 CB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AB와 AB가 같은 부가 반대니까 없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CB와 플러스 CB도 없어지네요.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바로 AC와 바로 뭐가 된다? CA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AC와 CA 행렬을 각각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A는 1, 0, 1, 1이고요. 자, C는 마이너스 1, 2, 3일입니다. 자,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니까 우리 각각 두 개를 따로따로 각각 곱을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1행 1년은 마이너스 1에 0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행 2년은 2와 0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2행 1년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2가 되고요. 2행 2년은 2와 1이니까 바로 3이 되겠네요. 자, 얘와 자, 1행 1년은 마이너스 1과 2니까 1이 되고요. 1행 2년은 0과 2가 되어서 2가 되겠습니다. 2행 1년은 3과 1이 되어서 4가 되고요. 2행 2년은 0과 1이 되니까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 되고요. 4가 되겠네요. 6이 되고 4가 되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4 더하기 6이니까 8 더하기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렬을 분배 법칙 할 때는 순서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72번입니다. A 행렬, B 행렬이 주어졌는데 다음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행렬을 구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원래 무엇입니까? 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바로 수에서 사용하는 곱셈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합착꼴이 나올 거예요. 보면 앞에 두 개를 묶을 때 A로 묶어버리면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부분은요. B로 묶는데 마이너스 B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BA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면서 B 제곱이 되려면 바로 B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어떻습니까? 뒤에 있으면서 똑같은 바로 공통이 되니까 바로 뒤에 부분에 A 플러스 B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항상 위치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바로 합착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직접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행렬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A에서 B 행렬을 빼겠습니다. 자, 같은 성분끼리 빼주면 되겠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요, 2가 되겠네요.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플러스 5가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A와 B 행렬을 더하면 되니까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0이 되고 0과 4를 더하면 4가 되겠네요. 0과 2를 더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행 1년은요, 0과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행 2년은 8과 플러스 24가 되니까 32가 되겠네요. 2행 1년은 0과 8이 되어서 8이 되겠습니다. 자, 2행 2년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8 맞죠? 마이너스 248과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24가 되네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렬이 되는 거죠.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은 모두 다 더하면 0이 되고 0이 되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두 개, 두 개씩 바로 순서대로 묶어 보니까 바로 차와 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